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이거를 써야 리더님들이 어떻게 나중에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지만이, 잠시만요. 어. 아셔야지만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피부의 구조라든지 이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지만 조금은 생소한 이런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늘 했던 이런 뭐 표피, 진피 이런 진부한 설명이 아니고 오늘은 약간 인체의 구조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나이가 들수록 왜 얼굴이 커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그러니까 세포가 사멸하고 있는데 왜 얼굴이 커질까요? 리더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주름이 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얼굴이 어떻게 돼요? 땅콩형으로 변해요. 이렇게 땅콩형으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 처지고 여기 내려가고. 물론 중력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음. 자, 피부의 구조적으로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리더님들도 WX라든지 뭐 바이옴 같은 거 설명을 하실 때 이 WX를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종합 영양제인데 먹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WX를 설명하기 전부터 씨앗부터 농장까지 설명을 하시죠. 그걸 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왜? 왜 농장이며 씨앗이며 그 역사에 대해서 스토리를 확 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 인체도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암에 걸려서 뭐 어디가 아파서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 인체에서 역으로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체에서 기관계로 갔다가 기관계에서 기관으로 조직으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조직 검사를 해서 결국은 세포가 다시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WS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DNA 복구잖아요. 그쵸? 텔로미어. 이거 다 아시죠? 식품에 대해서는 리더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세 번째 거 넘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체는 역으로 갔을 때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뭐 소화기, 순환기, 비뇨기, 뭐 혈관계 이렇게 기관이 되고 개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프게 되면은 다시 역조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뭐 세포다, 암이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 피부도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그 다음 층이 뭐예요? 다음 페이지. 피하 조직 다음 층이 지방층 다음 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층 밑에는 이제 근막층이 있어요. 근막층. 자, 근막층 밑에 근육층이 있고 근육층 밑에가 뭐가 있을까요? 뼈가 있죠, 뼈. 뼈가 있어요, 뼈가. 그래서 뼈, 근육, 그다음에 지방, 진피, 표피, 이제 피부 겉으로 나오죠. 자, 1세대 때에는 우리가 피부에서 겉을 이제 벗게 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박피, 필링, 이런 걸로 겉을 건드려서 자극을 시켜서 피부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오르게끔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 더 깊은 표피층, 조금 더 깊은 진피층, 조금 더 깊은 진피 하부층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해. 40대의 진피속까지 건드렸는데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땡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비절개식이 아닌 이제 수술을 이제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근육층에 놓는 보톡스라든지 이런 거는 근육에 놓아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보톡스의 원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근막층과 골막층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진피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설명을 했고 너무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히아루론산지 2층에서 다 재생이 일어나고 있지만 피부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근막층과 골막층에서 이루어진다는 아주 기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세요. 표피, 진피만이 아니고 우리가 골막에서부터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피부가 넓어지고 내려앉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많이 하는 시술들이 아시다시피 울세라든지 그 슈링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잖아. 이 아이들은 원리가 리더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막층을 때려서 근막층이 이게 순간적인 온도에 의해서 6, 70도라는 온도에 의해서 딱 쪼그라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났던 게 단축이 되니까 이게 좁아지겠죠. 그래서 리프팅이 일어나는 효과예요. 그래서 근막층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 영상이나 앞에서 뭐 많은 리더님들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뭐 성시경이라든지 이런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막 시술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우리가 근육을 마사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통증이 있잖아요. 뭉치거나 이렇게 하면. 통증이 있는데 거기에 레이저를 속에다가 레이저를 쏘는다는 것은 근막을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회복 기간도 사실은 오래 걸리기도 해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음 딱 넘겨주세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골막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나무 같은 게 하나 서 있죠. 어, 나무 같은 게 이게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층에 아시다시피 뼈예요, 뼈. 구멍이 속속속 나 있는 뼈 위에는 뭐 있겠어요? 뼈를 감싸고 있는 뭐가 있겠어요? 골막이라는 게 있죠, 골막. 근육도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있듯이 뼈도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뼈 위에 골막이 있고 골막이 있고 녹색깔 골막이 있고 그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기울어져 있죠. 그 다음에 붉은색 부분이 근육이에요. 근육. 그리고 그 위에 있는 SMAS가 아시다시피 근막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지방층이에요. 자, 골막층에 있는 이 나무같이 생긴 아이는 우리 건물로 따지면은 건물과 건물에 기둥이 있으면 우리가 뭘 끼울 때 볼트를 고정을 하죠. 그 인대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유지인대라는 아이예요. 음. 그래서 근본적으로 뼈에 근육이 부착되어 있고, 근육 위에 뭐 이제 표피라든지 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골막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무너지게 되면은, 어, 지금 오른쪽에서 피부의 측면에서 보여지는 유지인대가 보이는데, 유지인대 같은 경우는 이마하고, 측두하고, 광골 쪽하고, 하관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하얗게 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이 보이시죠?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슈퍼맨이 영화에 보면 막 건물 무너지면 다 이렇게 받쳐주잖아.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전에 파일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나무가 넘어가요. 인대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 그 뼈와 뼈 사이에는 인대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럼 그 인대가 많이 쓰게 되면 그 인대에서 염증이 나서 팔이 아프거나 뭐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가장 표피 진피에서부터 더 내려가면 이 유지 인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뼈가 내려앉기 시작하고, 이제 근육도 내려앉기 시작하고, 다 우르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가 이렇게 잘 서 있어야 되는데,
흙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빼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가지치기도 해줘야지만 이 가지가 더 많이 자라잖아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 아이가 땅속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더라도 잘 견디고 서 있죠. 서 있죠. 하지만 가지는 끊어져도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뿌리에서부터 골막에서부터 인대가 흔들리기 시작해버리면 이제 다 위에서 아무리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밑둥이 흔들려 버리는데 어떻게 재생이 되겠냐는 거지. 근본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순간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순간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인대가 이게 잘 버텨지기 위해서는 사실 중력에 의해서도 많이 내려오긴 해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케어는 누워서 하는 케어가 가장 좋기는 해요.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골막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골막에. 자, 골막에 붙어 있으면 리더님들이 알다시피 골막에는 뭐가 있죠? 골막에는 유지인대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골막에는 골막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와 똑같아요. 뿌리가. 그래서 골에서 이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성들이 가장 급노화하는 나이가 있잖아요. 몇 살일 것 같아요? 급노화가 되는 시기. 갱년기. 음. 40, 50대하고 갱년기 때 두 번 확 늙는데요. 그러니까 40대에 한 번 내려가고 60대, 5, 60대에 다시 한 번 급노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30대까지는 몰랐는데 사실 40대 중반, 초중반 딱 넘어가니까 거울 보면서 처지네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40대부터 아무래도 인체의 세포들이 감소를 하고 노화가 오는 시기겠죠. 그래서 뼛속에 있는 리더님들도 뭐 영양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저보다 더 알겠지만 칼슘을 어디서 빼가요? 뼈에서 빼가겠죠. 뼈에서 빼가면 뼈가 어떻게 돼요? 구멍이 많이 생기겠죠? 구멍이 많이 생기면 골막이 단단하게 코팅이 돼가 있겠어요? 골막이 내려앉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앉기 시작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포를 리셋시키기 위해서는 안에서부터 영양을 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솔직히 시간은 내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몸은 자꾸 노화하는 걸 내가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채워주고 그러니까 영양소를 채워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자들은 관리할 때 호르몬 대사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먼저 하시고 케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케어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뿌리는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기둥을 해야 돼요, 기둥. 여기 스마스청에 있는 큰 기둥들 있죠. 큰 기둥. 이제 가지가 하나, 둘, 세 개에서 뻗어나가는 기둥들은 이제 근육층에 있단 말이에요. 근육층에. 자, 근육층에 있는데 우리가 점점 노화가 되면서 아시다시피 근육도 조금씩 이제 생성되기보다는 조금씩 감소가 일어나죠.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근력이 감소하기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살이 찌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육이 감소하면서 근 손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도 처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근육을 만드는 세포들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토콘드리아라든지 ATP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를 만들고 근육과 수축과 이완의 작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근 손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줘야지만이 피부의 저 깊은 기전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 위에서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장가지들만 계속 케어를 했다는 거죠.
진피하고 진피층에 또 물론 중요하지만 진피층에 있는 그 장가지인 지만 자꾸 자꾸 쳐서 좀 씻으려 하면 치고 좀 씻으려 하면 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효과를 보지만 조금 지나면 더 주름이 더 생긴다든지 더 그냥 유지 정도만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의 기전을 봤을 때는 표피, 진피, 위의 층만 할 게 아니고 무너지어 내리고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왜 무너져서 무너지는지, 단순히 노화 때문에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해서 무너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식물한테 식물을 할 때 분명히 물도 잘 주고 흙이 좋은데 왜 그럴까 하면 줘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 분갈이 하잖아요. 분갈이. 분갈이 하잖아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다시 키우면 또 잘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더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피부 뿌리 속에 있는 환경을 리셋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화로 인해서 이 사람의 골밀도라든지 근육의 감소량이 근육이 왜 감소했는지, 나이 때문에 근육이 줄어서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뼈의 영양분이 감소해서 인대가 조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전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장에 넘어오시면, 자, 그래서 진피 속에 있는 세포의 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핵심이죠.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그래서 맨 위에 가지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핵심적인 아이들이죠.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랑 히아루론산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 뭐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뭐예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은 수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뭐 단백질이다. 아니면은 뭐 칼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70% 이상이 사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면은 옛날 사람들 말이 맞아요. 좋은 공기. 우리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해야 혈액이 잘 돌잖아요. 어. 적혈구가 깨끗하고 좋아지듯이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면 좋아진다는 게 어떻게 기전적으로 보면은 참 늘 했던 말이지만 기전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에 넘어보시면 그래서 케어를 하실 때 리더님들이 왜 똑같은 걸 가지고 나는 효과를 보고 효과를 봤는데 너는 왜 효과를 못 보고 나는 이만큼 되던데 너는 왜 이만큼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 가장 겉에 있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뭐예요? 림프죠, 림프. 림프는 독소를 배농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 귀 뒤라든지, 이게 쇄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림프 배농을 잘 시켜주면 잘 붙는 사람들, 그냥 물만 먹어도 붙는 사람들, 잘 붙는 사람들은 림프 배농의 방향대로, 기계를 같이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확 문지른다고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잘 보시면서 근육의 결과, 근육의 역방향으로 그 탄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피부 한번 그거 할 때 설명을 했는데 모든 안면의 근육은 어디에 부착되어 있죠? 음. 모든 안면의 근육은 두피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두개골을 잡고 당기면 피부가 올라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두피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얼굴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뿌리를 손 안 대고 그냥 계속 그것만 자꾸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처짐이라든지 이런 걸 관여를 하려면
사실 두피에는 근육이 없고 건막이에요, 건막. 음, 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전두골이라든지 측두골이라든지 뒤에 이렇게 뒤에 있는 후두골 쪽만 근육이지 다 건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피 관리도 사실은 조금 케어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리프팅이라든 이런데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집에 괄사라든지 이런 괄사 같은 게 없으면은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손에다가 헤어라인을 따라서 조금 풀어주시고 사실 근막은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게 하면 근육이 더 쪼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 시킨다는 느낌으로 살살살 헤어라인을 따라서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귀 옆에 여기 라인 있죠? 라인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쭉쭉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후두골도 헤어라인을 따라서 쭉쭉 조금 풀어주시면서. 그리고 옆에 근육들은 우리 그때 얘기했다시피 저작근이기 때문에 이게 담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근육들이라서 이렇게 만지시면 툭 튀어나와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측두근이라든지 이런 교근들 있죠. 이런 근육들이 얼굴을 크게 하는 근육들이죠. 이런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어주시고 나서 이제 주먹을 쥐시고 여기, 이렇게 조금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어, 케어를 들어가시면 훨씬 리프팅에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시고 배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목 근육에서는 이게 흉쇄 유돌근 이렇게 톡 나와 있는 이 사선 방향의 이 근육 있죠? 이게 얼굴의 대장 근육이라 하거든요. 이 근육도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조금 풀어주시면 목도 좀 길어 보이고 얼굴에 그러니까 당겨지는 부분에서 리프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예전에 저랑 이거 피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 묵혀두지 마시고 다시 끄집어내셔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더마키를 쓰시는데 좀 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습입되지 않아서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풀어주시고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고주파랑 초음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고주파랑 초음파가 고주파는 아시다시피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열을. 피부 속에 열을 발생해서 애들이 막 저항을 하죠. 그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가운데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제 근막층을 자극을 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돋보기,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원리냐면, 우리 그 빛 모을 때 돋보기로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모여서 종이를 태우죠. 빛을 태우는 원리를 하죠. 그것처럼 한 초점을 통해서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햇빛을 돋보기에 모으듯이 모아서 쏴주는 원리고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열을 넓게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세게 하면 깊게 들어가요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자, 세게 하면 깊게 들어갈까요? 이 강도를 5 하면 얘가 깊이가 깊게 들어갈까요? 깊게 들어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열의 확산이 넓어져서 저항이 많이 되니까 요만큼 열을 보내다가 이만큼 열이 들어간다는 원리예요. 어, 단계를 세게 한다서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이 확산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초음파는 한 곳에 열을 우리가 돋보기 햇빛 모으듯이 집중해서 때리는 거고, 고주파는 열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돼서 깊게 들어간 열이 발생해서 신부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레드빛은 뭘 할까요? 그냥 안 보일까 싶어서 넣어놨을까요? 레드빛은 왜 넣어놨을까요?
음. 레드빛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용 기기에서 보면은 뭐 파란빛, 노란빛, 그 다음에 옐로우빛, 뭐 주황빛, 어, 붉은빛 이렇게 많은데 레드빛이 파장이 제일 깊어요. 파장이 제일 깊어서 재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 뭐 회복, 뭐 진정 이런 데 좀 효과가 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블루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피부, 염증 완화, 피지 조절 이런 빛이고 이렇게 또 그린도 있고 블루도 있고 있는데 레드 빛이 제일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 되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링이 세 개 있는 어, 세 개 있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이온토라든지 소노라든지 이제 이런 거 기존에 있던 거 외에 그다음에 일렉트로를 넣어가지고 이제 세포의 길을 한 번 더 열어주죠. 기존 거에 다르게 세포의 길을 한 번 열어주기 때문에 어, 사실 예전부터 병원에 있는 소노 같은 경우에도 요 앞에 더 많은 막 진동이 왔잖아요. 덜덜덜덜덜덜 진동이 왔는데 지금 여기는 진동은 없어요. 근데 초음파의 원리는 들어가 있잖아요. 병원의 소노도 진동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관리를 할 때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이 진동의 파동을 보여주면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뭐 자꾸 비비고 있노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물을 떨어뜨려서 파동을 보여주면서 이게 세포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파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세포가 흔들려서 침투되는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진동도 느낌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한 번씩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은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초음파가 아까 그 몇 도에서 제가 온도가 올라간댔죠. 70도까지 올라가야지만 이 근막층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 근막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리프팅하는 울세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 뭐지 젤을 바르실 때 너무 얇게 바르신다든지 너무 얇게 바르시면은 그 표피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50샷, 100샷, 200샷까지 올라가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또 머금고 있는 열도 조금 있겠죠.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팁입니다. 부스팅 젤은 냉장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지금 부스팅 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뻔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열을 또 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쿨링 효과도 같이 주기 위해서 차갑게 사용하신 거를 권해드리고 병원에서는 물론 쿨링을 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한 번씩 뭐 5단, 4단을 놓고 하시다 보면 이 광대뼈라든지 이마 같은 데 막 갑자기 뜨겁잖아요. 그 막 줄여야 돼. 아! 라고 놀라가지고 막 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젤을 차갑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한쪽을 먼저 발라놓고 하라 하니까 젤을 다 바르고 일단 젤을 다 발라놓고 막 문지르고 얘는 또 다시 뜨거워지잖아. 그죠? 마르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이온토 비타민 넣으라니까 또 다 발라놓고 막 문지 열 없어. 안 밀려. 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용할 부분에만 바르셔서 충분히 쿨링과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제품이 많을까봐 막 계속 급해져, 사람 마음이.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쪽 면 먼저 하시고, 한쪽 면 먼저 하시고, 어, 위에 먼저 하시고, 아래 먼저 하시고,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대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쏘실 때도 마찬가지, 얘가 세포를 다시 부스팅 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름 있는 데를 더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죠? 유지인대가 무너진 곳은 주름이 생기겠죠? 무너진 곳은. 무너진 것은 생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리셋을 해줘야 돼요.
안면 윤곽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적인 리프팅을 할 때는 여기를 건드려요, 사실은. 부분적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튼튼한데 무너지는 아이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선생님, 네, 하면서 할까요? 네. 어, 자, 부스팅 젤 가지고 오실까요? 잠시만요. 네. 저는 냉장고에 잠깐 가지고 와야 돼서. 네, 가지고 오시는 동안, 자, 이제 샷 쏘기 위해서 우리 제일부터 바릅시다. 선생님 설명을 계속 우리가 이거 하면 지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체크 받으면서 해봅시다. 요거 다 풀었죠? 우리, 그죠? 아까 설명, 꿀팁이다, 맞죠? 그래서 제일은, 제가 알기로는 좀 처음에 전체 바를 때는 조금 적당히 바르시고, 갖고 오세요, 쌤. 갖고 왔어요. 나 아닌 줄 알고 내가 진행했네.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젤을 이제 아니, 바르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응. 야, 다르네요. 우리 손으로 바르는데. 선생님, 저걸로 자, 없어요. 어떡해.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크림이 들어있는, 스파츌라. 저, 스파츌라 있죠? 야, 그래, 자, 스파츌라로 발라야 되는 거. 이런 거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자, 이런 아, 사소한 하나하나가, 그죠? 자, 스파츌라 같은 걸로 바르시면 손의 온도라든지 이런 걸로 이 아이가 흡수되거나 이런 걸 조금 더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파츌라로 일단 바르시고, 반만 바르세요, 반만. 자, 그래, 하시기 전에 일단 고객들한테나 본인이 하실 때는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어, 두피의 근막이라든지 이 라인을 일단 조금 풀어주시고, 어, 긴장되어 있는 아이들을 풀어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사실은 컨디션이 다 틀리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다 틀리고,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식품을 드시는 분들, 안 드시는 분들, 아주 방치해 두신 분들, 그나마 영양제를 좀 드셨던 분들, 뭐 여러 환경이 다 굿모닝 하셨던 분들, 너무 틀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환경에 같은 집에 사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일하는 환경이 다르고 틀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이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굿모닝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이런 게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이 아이가 사실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인데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싸다면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더 많은 효과를 어,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5단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없으신데 저도 처음부터 해봤는데 눈가나 이마 쪽 뼈가 많이 닿아 있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 오니까 조금 따끔따끔은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괜히 세게 했다가 화상 입으면 더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안에서 조금 살펴보신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에 들어갔을 때 조금 올려도 상관은 없으시니까는. 자, 해볼게요, 일단. 자, 세팅하시고. 자, 하실 때 리더님들 막 세게 누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살짝 뜨면은 더 화상을 입어요. 열이 한 곳에 점으로 집중해서 모이기 때문에 어, 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닿이는 부위를 정확하게 평평하게 딱 닿이셔야 돼요. 비스듬히 한다거나 이렇게 다이시면 안 되고 딱 다이시고 그리고 가운데 한 100원짜리 정도의 이 원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넓이만큼 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요 안에 내가 피부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약간 손가락 한 마디 정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 가운데. 그래서 조금씩 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끝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 초음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돋보기 햇빛을 모으면 빛이 한 점에서 모이잖아요. 맞죠? 그 원리이기 때문에 빛이 동그랗게 있지만 피부 속에 가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빛이. 그렇기 때문에 빛이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 점이 하나, 둘, 6초 있다가 조금 옮기시는 거예요. 또 조금 옮기시고. 밀면서 가시지 마시고, 뗐다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센치로 얘기하면 한 0.5 정도씩 조금씩 옮겨요. 그리고 내 피부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디가 컴플렉스인지를 정확히 캐치를 하시고 그 부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어, 젤이 너무 얇다. 젤이 또 뭐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환경적인 요건이 있을 테니까 젤을 중간중간에 조금 더 도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다시 기계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폰서님처럼 기계가 50샷이 다 쌓아지고 나면은 다시 저는 제일 처음 할 때 300샷을 했어요. 100샷, 150샷을 전체적으로 하고 50샷은 팔자주름, 미간, 눈가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했어요.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지금 질문하시면 돼요.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바로바로. 잘하고 있습니까, 다들? 아름이는 이상한 거 바르고 있는데. 하시면서 질문 받을게요. 그래, 그거 오늘 쉬한 날이 아닌가? 여드름 같은 건 안 되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드름. 여드름은 일단, 여드름의 형태가 어떻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화농이라든지, 이게 진행 중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뭐, 이렇게 막, 애들 막, 멍게처럼, 막,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지라는 것은 진피층에 있는 피지선에서 자극이 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럼 그 아이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생도 되지만 그 아이 피지선을 더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피지선을 조금 케어를 한 다음에 재생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존 더마소닉에는 스크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각질 제거라든지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올라온 아이들을 더 이상 뭐 이게 번지지 않게 화농성 여드름인지 지금 올라오는 여드름인지 몇 단계인지 그다음에 그 블랙헤드가 더 많은 아이들인지 이런 거를 조금 캐치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붉거나 화농이고 막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게 또 조금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 하시고 나서 이제 밑에 볼 쪽에 다 하신 분들은 눈가에 오시면은 조금 줄이세요. 한 단계 정도 줄이시고 제일 조금 더 바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케어하실 때는 저는 사실 이거 지금 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누워서 하거든요. 쇼파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하시거나 이거 사실 안 봐도 할 수 있잖아요. 거울 안 봐도 이거 샷 쏘는 거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누워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는 좋으세요. 어. 다 몇 살씩 됐어요, 한쪽에? 일단 한쪽에 50샷 하셨으면 리셋 하셔서 이제 반대쪽 50샷 할게요. 난 100샷을 한쪽에 다 했네요. 빠르십니다. 그게 그러면 한쪽씩 100샷 하는 것보다, 한쪽 100샷 넘어가는 것보다, 뭐, 꼭 정답은 없지만, 이 50샷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네. 따라해야지. 선생님 따라해야지. 스파츌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방금. 제일 충격이었다. 깜짝이다. 집에 잠자고 있는 괄사 다시 다 꺼내시고 다 가지고 계시죠? 발사는 그러면 언제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마 이런 쪽에? 네. 어, 하시고 뭐 어디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 하시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어, 어. 귀 쪽은 위쪽 아래 위로 올리시고. 근데 음, 보시면 요 귀 뒤에 이렇게 불룩하신 분들 많으세요. 음. 배농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 어. 그래서 저- 라인을 또, 따라서 풀어주시고. 저게 또 꿀팁이네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해줄 때도 또는 내가 할 때도 한번 스트레칭 싹 해주고 운동하면 운동도 잘 되거든요.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음, 훨씬 더 효과도 좋으시고 또 이렇게 받는 사람도 본인도 좀 피로도가 많이 내려가세요. 음. 그것만으로도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젤 바르시고. 그러니까, 어, 너무 과하게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 또 사람마다 20대의 재생 속도랑 40대의 재생 속도랑 60대의 재생 속도는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백샷 싼 거랑 백샷 쌌다고 나는 백샷만 사면 될까요? 난 더 아니요. 싸야 돼요. 더 쌓아야 돼요? 예, 더 쏘시고 재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재생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는 그거 피부의 재생 속도는 우리 각질층 재생 속도가 며칠이에요? 28일. 맞죠? 28일이었죠. 그거는 아주 젊었을 때, 우리 생리가 28일 주기로 일어났을 때, 그때 기준으로 28일이라 했어요. 그러면 내 생리 주기가 30일, 40일, 50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나의 재생 주기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 정채묵님 생일을 안 한답니다. X를 한다. 그러니까 폐경이 온 뒤로부터는 모든 세포가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식품도 때려 넣어야 되고, 하듯이 굿모닝도 정말 그 굿모닝을 하는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서부터 시작을 된 거예요. 그냥 굿모닝이 아니었던 거죠. 선생님, 코는요. 네. 코는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뭐 필요 없다, 해도 된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코는 사실 모공이 있잖아요. 어, 모공이 있기 때문에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코를 해야지 하는 이유가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요. 팔자 근육 쪽이. 음, 그쵸? 코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얘가 이렇게 때려버리면 여기 근육을 못 잡아요. 뿌리를 못 잡아요. 근육의 시작점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음, 그렇답니다, 여러분. 젤을 바르고요. 그 위에 우리 미스트를 뿌려서 사용해도 될까요? 에? 우리 미스트요? 미스트 있잖아요. 네, 저희 미스트. 네. 그러니까 젤 바르고 나서 이제 아니요. 이제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면 젤이 농도가 이게 쉽게 말하면 젤처럼 이렇게 겔. 쫀득쫀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가 전도체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묽어져 버리면 더 뜨겁게 느껴져요. 한뒤 보자, 이거다, 지금. 미운 사람 이게 물처럼 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젤 제형 자체가 묽어져서 근데 그거를 왜 뿌려볼 생각을 하셨을까요? 난 그게 궁금하다. 이게 뻑뻑하니까, 그쵸? 아, 저 혹시 질문 있는데, 볼살이 여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울세라의 부작용이 이게 볼살이 패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살이 없는 사람들은 울세라를 안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볼페인, 저는 근데 제가 지금 볼살이 없는데, 제가 지금 2주 썼는데 여기 볼살이 좀 채워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울세라는 사실 울세라는 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카트리지가.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그거 애기집 같은 거 볼 때 초음파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울세라는 초음파를 보고 때려요. 응? 그러니까 카트리지를 대면 화면에 피부층이 초음파로 보여요. 아, 그래서 그 근막층을 잘 찾아서 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사실 잘 모르는 의사들은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잘 보고 쏴야 되는데 또 카트리지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 깊이 들어간 층이 있고 얇게 들어간 여기랑 여기랑 피부의 두께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울세라도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해야 돼요. 울세라를 때린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음, 어디 부위를 층을 얼마나 깊게 때리냐, 어느 정도의 얇은 부위는 얇게 때려야 되는 거, 깊은 주름에는 깊이 넣어야 되고, 얇은 주름은 얇게 넣어야 되는데, 다 같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레이저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기계 파는 영업사원들이 와서 교육해 주잖아요. 음. 그래서 피부 공부라든지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뭐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공부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실 데미지를 많이 내죠. 우리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사실은 못 들어가니, 층 모두에 해도 되고, 볼페임에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하겠다, 그죠? 그게 더, 맞아요. 훨씬 더, 울세라 정도만큼 그 정도의 층까지는 사실 이 기계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음, 어. 근막층을 아예 바로 건드려 버리진 않으니까. 음. 자, 우리 김혜영 리더님 예의 바르게 손 들어서 뭘 했는데,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는데요. 300샷을 오늘 만약 하게 되면 3일 뒤에는 몇 샷을 하는 게 효과적인? 저는 사실 이게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보고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 피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피부를 봤을 때, 저는
이게 쿠션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바르거든요. 저는 선크림하고 약간 그거 토너 크림 정도까지만 바르는데 사실 피부 나쁘다 소리를 그렇게 안 들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40 중반쯤부터 이제 딱 거울을 보는데 모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공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게 길게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 팔자가 이게 없었는데 뭔가 라인이 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좀 많이 처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탄력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자마자 일단 300샷을 쐈어요. 어떨지 모르니까 300샷을 싸고 이튿날 200샷을 쐈어요. 바로 다음날? 어, 그 다음날 200샷을 쏘고 낮에 제가 팩을 붙였어요. 팩을 음, 하고 그 뭐지 무슨 팩 이거 있잖아요. 딥샷 음, 딥샷 팩을 하고 그 다음날 음. 100샷을 그래서, 했어요. 아, 그리고 3일 쉬었어요. 음, 3일 쉬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그거 뭐지 이거 기본적인 케어는 이걸로 계속 했어요. 저녁에는 이온토 넣고 그러니까 스킨도 이걸로 넣고 스킨은 이걸로 안 넣고 비타민 C 넣고 에센스 넣고 크림까지 이걸로 다 넣었어요. 3일 계속 하고 나서 3일 쉬었다 그랬죠. 3일 쉬고 4일째부터는 제가 150샷을 쐈어요. 50, 50 쏴고 50은 이제 이게 주름 이런 중심적으로 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일주일에 2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초반에 엄청 초반에 제가 이미 집중적으로, 이게 자리를 안 잡았잖아요. 음, 자리를 안 잡아서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빡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일단 300샷 해보고. 근데 300샷을 계속 하기에는 이 피부도 적당한 자극은 피부한테 긴장감을 주고 재생을 하게 주지만 너무 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데? 이라고 재생을 안 하거든요. 음, 계속 자극 주면 이게 스트레스 모드로 와버리는 거지.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300, 200, 100씩 하고 팩 붙여주고 그다음 2주에 한 번씩 할 때는 꼭 프로틴 팩을 꼭 붙였어요. 프로틴 팩을 꼭 붙였고 저는 프로틴 팩 붙이고 나면 안에 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음날 낮에 뭐 나갈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스킨케어 가지고 계속 이거 넣었어요. 음. 저는 낮에 넣었, 300샷을 쏘고, 그 네. 다음에 프로틴 팩을 붙이니까 다음날 화장이 벙벙벙벙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라나, 피부과에 갔다 오고 나면 뭐 많이는 안 다녔지만, 다음날 되게 화장이 어, 안 먹는 것처럼. 고영양이 들어가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팩은 하지 않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피부에 음,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재생 속도가 있고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피부의 상태를 보시고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부 재생 속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썹 문신을 하러 와도 진피까지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눈썹 문신이 피가 음, 날똥말똥 날똥말똥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도 몇 주 있다 오라 해요. 3주 뒤, 4주 뒤에 오라 그래요. 피부에 레이저를 받고 점 뺄 때도 언제 오라 그래요.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오라 그래요. 알겠어요. 기준이 보통 한 달에서 3주에서 4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샷을 정하실 때는 내가 얼마큼 하고 얼마의 기간 동안 쉬고 또 샷을 할 건가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막
4주 내내 써오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음. 근데 난 불안해 하시면은 적게 자주 조금씩은 자극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음, 아시죠? 피부가 계속 하면 이 환경에 적응해 버린다는 거. 음. 그래서 제 그럼, 속도가 앞에만큼 빨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풀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한 달 4주를 이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8주나 뭐 계속은 하면 별로 중간에 좀 쉬고 뭐라나 샷은 좀 쉬고 더마 아키텍트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피트니스 응. 말고 더마 피트니스 이게 샷 쏘는 거는 뮤지션, 그 샷 뉴트리, 쏘는 거는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더마 뉴트리션은 매일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언제쯤 다시 또 스타트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기분마다 말이잖아요. 다르겠지만, 기본 재생 속도가 보통 뭔가를 했을 때는 4주의 기간을 두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그렇기 때문에 3주, 4주 이후에 또 본 세팅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음, 그때 음, 봐서 피부에 보이잖아요. 음, 내가 탄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음, 주름이 어느 정도 재생이 되었는지 재생을 보시고 샷을 조금 내리셔도 되세요. 음, 피부과에서도 레이저를 할 때 처음에는 너무 많아. 음, 강하게 쏘거든요. 그 좀 연해졌어. 음, 그러면은 파워를 줄이거든요. 아, 줄여서 아직 꼭 똑같은 샷으로 다 쏘진 않거든요. 어. 음, 프락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울세라 같은 경우에도 근막층까지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뭐 6개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지. 그 사이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더마 재생을 계속 뉴트리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 재생 관리를 계속 하거든요. 음. 어. 그러면 이거 쏘고 한 달쯤 있다가 또 똑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의 그 주름을 보면서 한 3주 있다 좋게 주름이 잘 잡는다 싶으면 뭐 뭐 한 달 하지 약하게 50, 말고 50샷 아니면 그렇지. 150, 150, 해- 150샷을 전체적으로 하신다든지. 그래가지고 한 3번만 또 하고 또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게 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4주 뒤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뭐 200씩 쉬시고 또 3주 쉬시고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 달에 한 번만 아 달인가 주에 음, 2회 정도만. 음. 그래서 집에 기계 있는 게 훨씬 더 관리가 바로바로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샷수라든지 주 수는 정하시면 되세요. 음, 그리고 이거 두피 요즘 또 안 쓰시죠, 여러분? L400도 꼭 쓰시고. 음, 저도 질문이 그래야지.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네, 제가 이거 지금 오늘 일정이 늦게 끝나가지고 조금 전에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충전하면서 잠깐 충전해가 쓰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찍어놔서 안타까운데 제가 이게 인상주름이 여기 뭐죠? 여기를 미간이라 합니까? 네. 이게 여기요? 예, 이게 되게 응, 깊은데 지금 제가 한 3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그러면 이거를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인상주름 여기 되게 심해서 제가 프로모션 한 분 중에서 니 진짜 그 인상주름이 제가 이제 스폰서님 자료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해가지고 진짜 그게 펴지면 내가 그거 진짜 산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금방 나도 이거 지금 처음이에요. 별 충전 안 된 거 했는데 지금 펴졌어. 그럼 네. 이게 내가 이제 얼마 만에 계속 이걸 지금 했을 때는 이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일주일 2번 했을 때에 이게 이렇게 이 채워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지 내일 아침 되면 제가 이제 이게 인상주름이니까 표정주름이니까 내일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응, 응, 응. 제가 지금 늦게 들어가고 앞에 설명을 못 들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표정 주름인지 예.
그러니까 표정을 지어서 응, 생긴 주름인지 응, 아니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자리를 잡은 주름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응. 저는 좀 표정 자리를 주름이세요? 아니면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생기는 주름이세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주름이세요? 표정주름인데 좀 이게 굳어진 상태. 그래서 가만, 저보고 가만히 필러를 있어도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생겨졌어요. 진피 무너져서 생긴. 네, 제가 좀 이게 인상을 이게 습관이 있죠. 인상주름이기도 하고 그게 오래돼가지고 이미 좀 굳힌 상태도 사람 내가 인상 안 쓰고 그러니까 있어도 언니 그거 한 방 맞아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네, 보시고 이게 표정 주름이 또 깊은 주름이 있고 또 진한 주름이 있잖아. 주름도 강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주름이면 사실 금방 채워지기도 해요. 네, 한데 네. 진짜 이 가만히 있어도 내 천자가 정말 선명하게 고립하여 있는 주름이 그건 있는 아니고. 반면 음, 음, 그냥 음, 선이 보일 듯 말 듯 있는 사람도 있고 음, 골이 있으면은 병원에서도 필러라든지 뭘로 음, 채워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생하는 속도에 봐서 이게 지금 리더님이 펴졌다고 하시면은 음, 한 2, 음, 3일 있다가 또 한번 보세요. 음, 어. 그러면 이게 재생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시면은 2, 3일 있다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있다가 음, 경과를 또 보시는 거예요. 음, 이게 유지가 이틀 되네? 음, 유지가 3일 되네? 음, 음, 유지가 3시간 되네? 이게 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음, 자기만의 데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음, 그러면 제가요, 그때, 어,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음, 사용한 지는 2주차가 됐고요. 이거를 이틀에 한 번 걸로 했는데 진짜 없어졌어요. 지금도. 처음에는 저도 음, 놀랬거든요. 삼선이었거든요. 저도 음, 항상. 음,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 일자로 된 주름 때문에 그을 때가 참 불편했단 말이에요. 눈썹을 그릴 때. 음, 근데 이걸 쓰고 나서 이마만 특히 도드라지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음, 아, 일회성일까라고 했는데 음. 지금까지도 봤을 때 이마는 쫙쫙 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얼굴은 되게 갸름하신데 턱 아래 20대 후반이 20대 후반 30대 분이신데 이중턱이 되게 심하세요. 여기만 막 코뿌리 영감처럼. 그런 분한테 직접적으로 이 부위를 해도 될까요, 선생님? 여기 갑상선 있는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턱 아래로? 응. 턱을 해서 코 쪽 방향으로. 아, 턱 아래로 그냥 방향만 이렇게 일자로 잡으면 되나요? 일자로 잡으시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잡으시고, 코 방향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라인, 턱 라인 쪽으로 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쏘면 안 되고, 아, 응. 그 갑상선이 있는 부위만 그쪽으로는 조심하고, 건들지 마시고, 이제 뭐 이렇게 건든다고 해서 크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게 샷이 많이 닿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하시면 각도를 세우지 마시고, 각도를 턱 방향으로 이렇게. 이거 앞으로 오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음,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각도가 위로 가겠죠? 응, 네네.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다 됐죠? 샷 다 때렸죠? 자, 자, 그러면, 리더님들 닦지 마시고. 자, 어, 여기서 하나 팁. 닦지 말라고? 닦지 마시고. 닦지 마시고. 뉴트리션으로 바꾸세요. 뉴트리션으로, 바꿨어요. 자, 저는 이걸 하고 나서 이 부스팅 젤에도 주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인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닦지 마시고 이 아이로 한 번 더 배농을 시켜주자고요. 아, 어, 자, 스킨케어 모드로 들어가셔서 제일 높은 5단계로 하시고, 자, 내가 많이 뭉쳐 있거나 처져 있거나 뭐 불룩하게 부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미시는 거예요. 자, 항상 어디로? 귀 방향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귀 방향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힘을 이렇게 미시면 안 돼요. 막 주는 거 이렇게 미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미끄러지듯이. 자,
입술에서부터 코로 올라가셔서 눈 밑에서부터 귀 옆으로, 관자놀이로. 응, 그렇지. 턱에서부터, 자, 입술 옆으로 해서 입꼬리 올려주시고, 팔자 따라서 코 옆으로 올라가셔서 눈 밑에서부터 그대로 관자놀이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앞에서부터 광대뼈 쪽으로 해서 귀 앞으로. 자, 입술에서부터, 입술꼬리에서부터, 자, 귀 앞으로. 턱에서부터 턱선으로. 자, 이제 쓰레기통 비워볼까요? 턱 밑에서부터 자, 귀 뒤로 가셔서 흉쇄 유돌근 따라서 쭉쭉. 자, 올리시면 안 되고 떼서 밑으로. 자, 1분 30초면 끝이 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자, 그 다음 이마도 올리셔서 위로 올리세요, 위로. 헤어라인 쪽으로. 자, 올리시고. 사실 저는 눈 감고 눈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귀 앞으로 다 모으세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빨리 가시면 안 되고, 덜덜덜덜덜덜덜. 이 리듬을 좀 따라가세요. 너무 빨리 가시지 마시고, 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하는 리듬을 좀 따라가세요. 자, 귀 뒤로 해서 내리시고, 자, 턱 밑에서부터, 해서 내리시고. 자, 턱 밑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배농 좀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쇄골 앞으로, 여기. 여기까지 쭉쭉 빼주셔야 되겠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쭉 턱에서부터 입꼬리, 팔자 따라서 코 따라서 자, 끝났으면 한 번 더. 저는 세 번은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짧아서. 입꼬리에서부터 팔자 위로 올라가서 콧망울 따라서 눈 밑 따라서 관자놀이로 턱 따라서 관골 따라서 광대뼈 따라서 턱 따라서 내려주시고 항상 여기 비워주시고 쓰레기통 림프 배노 림프는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리더님들. 이 크림이 밀리는 정도? 그냥 밀리잖아요. 그냥 이 압으로 하시면 되세요. 막 꽉꽉 누를 필요 없으세요. 아, 선생님 참 샷할 때 입술 해도 되는 거 물어보던데 누가? 아니요, 입술은 하지 마세요. 네. 입술 주위로 하세요, 입술 주위로. 음, 우리가 나이 들면 입술 주름 이렇게 이렇게 펴지죠, 음, 밑으로. 음, 그러니까 여기서 주름이 막 생기죠. 립스틱이 막 밑으로 번지잖아요. 음. 하시고, 뉴트리선 가지고 입술 하시면 돼요. 선생님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선생님 그 시술 받으신 분인데 그 안 그래도 이거 체험해보자 하니까 자기 시술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효과 떨어지면 해볼게 이러던데 혹시 시술 받는 분은 제가 좀 주의해서 해 드려야 될까요? 네. 시술 받으신 무슨 시술요? 무슨 리프팅? 아, 그럼 받으신 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데일리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시술은 받았고 1년에 한 번. 근데 데일리용으로 또 비춘가요?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수술은 음. 아니고, 네네네. 그냥 시술 피부과 가서 시술 받았다 하던데. 어느 정도 되셨다요? 2주. 2주? 네. 2주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진하고는, 예, 그러니까 홈케어로 이거는 하셔도 돼요. 음, 데일리 하는 뉴트리션, 스킨 뉴트리션 뉴트리션은 해도 하셔도 돼요. 되고, 하는데, 헬스는 안 되고. 피트니스는 좀 응. 조심하고, 그러면 보톡스는 얼마쯤 뒤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얼마쯤 뒤에 할까요? 근데 이게 사실 보톡스는 근육에다가 놓는 거잖아요. 근육에다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그 부위만 조금 피해서 그래서, 하시면은 한 달 정도 뒤에 피해서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하고 그 피트니스 하고 나서 이 건성이 너무 이렇게 자기가 쪼임이 심하다던데 그분은 좀 강도를 낮춰서 좀 짧게 할까요? 건조가 심하다고요? 뭐 속건성이 이제 원래도 좀 건조한 편이래요. 자기도 건성이 있는 선생 분인데 이거 네. 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속건성이 싹 느껴져서 제가 네. 강도를 낮게 해보실 거 낮게 해서 그냥 일단 좀 짧게 해보자, 점점 늘려보자 하고 아, 네, 뉴트리션을 그렇게 또 하셔도 많이 돼. 그분을 되게 대면서, 어, 사실 이 아이가 속에서 하지만 겉에도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네네 각질 제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은, 어, 모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흡수를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하고 그리고 이거 뉴트리션 하고 나서 이제 이거 뾰루지 난다는 시는 분들 그거는 네. 이제 갑자기 고영양이 들어가서인 경우가 많을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럼 그분 탁스요 어떻게 선생님처럼, 차이가 많이 나나 물티슈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런 해면 집에 있죠? 없어 없어요. 보여. 이런 거 집에 있죠? 소품에서 이제 밀리네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그 뾰루지 난다는 사람은 뭐라고 조언해 주면 될까요? 지나면 없어진다고. 뾰루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음. 뾰루치가 피지선이 자극이 되어서 뾰루치가 나시는 분이 있고, 네. 아까 말씀처럼 다 부족해서 피부가 트러블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음, 건조해도 여드름 나시는 분이 있어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샷을 줄여가면서 경과를 보시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pH가 맞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자극이 왔다 하시면은 조금 샷을 줄이시고 재생관리 쪽으로 조금 더 해주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럼 뉴트리션은 매뉴얼대로 계속 할까요? 네, 뉴트리션 이거 하는 건 하고. 네네네. 부위에 그런데 따라 뉴트리션도 갑자기 뾰루지가, 너무 과한 영양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그 봐봐. 자극이 내가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난 사람으로서 이쪽 부위 이제 여기 요렇게 나면은 피지가 자극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딴 데 나잖아? 그거는 너무 건조한데 영양을 많이 넣었거나 그래서 그 흡수가 안 돼가지고 내뿜는 거라. 그래서 이마 쪽. 이마에 요 라인 쪽이면 피지가 건드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하지 마. 그 샷을 때리지 마. 맞아. 내지는 샷이 아니라 피트니스를 좀 짙게 발라야 돼요. 여드름 음, 피부는 좀 짙게 발라야 되거든요. 많이 바르면 여드름이 나요. 그래서 짙게 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피지선을 건드리지 않게 살살 해라고. 여드름 난 사람들이 막 세게 씻거든요. 저도 그러고 음. 억수 세게 씻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세게 문지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드름 피부로서 다 닦았어요. 그럼 스킨 바르시고 하나만 더 궁금한데, 아까 네네. 팔자 할 때 그 핸들링을 팔자 주름은 어떻게 하면 더 피트니스 할 때 핸들링이 더 하면 도움이 될까요? 어느 순서로? 혹시 팔자가 좀 심하신 분들 있으면. 팔자는 사실 근육이 이게 처져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유지인대라든지 뭐 엄청 많이 처지는 다 인대가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당겨지죠. 음. 당겨지죠. 그래서 척추를 먼저 푸셔야 돼요. 이쪽. 어,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여기만 산다고 얘가 땡글링이 이 근육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붙잖아. 이렇게 붙잖아요. 근육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코 주위에 조금 풀어주시고, 이게 긴장감이 많거든요,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결은 그냥 항상 마사지 결은 똑같아요. 가운데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예요. 음, 음.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이게, 스피드 때리실 때는 얘 약간 요렇게 해서 요게, 여기, 사이를. 여기 딱 음, 기작점 있죠? 네. 콧망울 조금 위쪽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 음, 촘촘하게 100샷, 이게 100샷을 하셨으면 여기는 50샷, 50샷 저는 아니면 25, 25번 음, 정도 더 해주거든요. 음, 음. 자, 스킨 바르시고 비타민C도 발랐는데. 여러분, 스킨도 딴 것도 물어보, 어, 손에 바르시지 마시고 네. 딴 것도 물어보세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 상담료 줘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젤을 제거할 때 그냥 예? 물로만 세안하면 되죠. 젤을 제거할 때 네. 네네네. 물로만 클렌징 사용하지 않고. 네네네. 폼글렌 사용하면 안 되고, 안 되고. 따뜻한 물로 세안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 열을 방금 한다고 열 스짜리 넣어놨는데, 찬물로 세안을 해버리면 그 열이 끊어져서, 효과가 계속될 것이 끊어진대요. 본사에서 반드시 따뜻한 물, 내일 아침까지도 따뜻한 물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아까 한자영 리더님 얘기하신 이거 알코올 솜으로 닦아야 돼요. 그거 안 하려고 이 바디가 있는 거예요. 바디가 살균 소독을 다 하기 때문에 대충 닦아서 넣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뭐 휴지로 닦아도 되고, 물티슈로 닦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 발랐어요. 자, 비타민 비타민, C도 비타민 C 모드에서 저는 손으로 안 발라요. 일단 뿌려놓고 얘로 일단 펴주세요. 이마에 한 방울, 볼에 한 방울 해놓고 일단 반만 뿌려갖고 이렇게 저는 기계로 펴 바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턱 라인을 주고 천천히 이거는 더 천천히 가셔야 돼요, 리더님들. 길을 열어서 C를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천천히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막 빨리 간다고 안 돼요. 길을 열라 하면 가뿌리고 열라 하면 가뿌리고 안 음. 되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보면서 지금 하시면 뭐고 선생님이 봐주시거든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수연이도 너무 빠르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바르고 그 다음에 하는 거구나. 하시고 이해가 그 1분 30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세 타임을 해요. 어. 한쪽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고, 나머지 한 타임은 색소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있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광대뼈.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잡티 같은 거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본인의 에서 조금 맞은 마무리는 더 머물거든요. 항상 아래에서 위에 방향으로 그 뉴트리션은 강도는 크게 상관없나요? 그냥 다 오로 네, 하면 되나요? 네네. 근데 간혹 따갑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피트니스를 한 다음에 비타민을 넣으면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피부가 조금 예민하든지 조금 얇든지 뉴트리션을 조금 과하게 써가지고 피부에 그 표피에도 약간 자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따갑다고 하시면 강도를 조금 낮추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피부에 붉어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세련되게 바르네요. 자꾸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나는 뚝 들어붙어가지고 지금. 자, 넣었는데 한정없이 그걸 한 통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응, 그죠? 그러면 어느 응, 정도 가면 안 밀려요. 이걸 어떻게 세 번이나 해요 하시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바르시고 나서 이거 한정없이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는 밀지 마시고 얘를 그대로 두세요. 음, 내가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부위 있죠? 여기에 기미가 많다. 그럼 응, 여기서 머무르세요. 1, 2, 3, 4, 5. 옆으로 가셔서 1, 2, 3, 4, 5. 이렇게 머무르시면서 남아있는 이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얘들을 조금 더 흡수를 시켜주시면 되시겠죠? 응. 아, 조금씩, 한꺼번에 다 안 바르고 조금씩 조금씩 바르니까 훨씬 낫네요, 여러분. 네. 다 발라두면 여기 활동을 여기 말라요. 다 말라가지고, 이게 밀려가지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부위별로 얘는 하면서 좀 하는 게 훨씬 뻑뻑하기 때문에 낫네. 밀면 막 이렇게 어, 어, 밀려요, 주름이. 어. 그렇기 방금, 네, 때문에 응. 또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동안 그렇지. 열심히 펴놨는데. 방금 그래, 내가 다 밀려가지고, 뚝 들어붙어가지고 땡기니까, 김성수 리더님이, 눈이, 눈이 다 딸려 오르시던데.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가 바르는 거. 이런 데 잔주름 많잖아요. 응. 비타민 C가 미백의 기능만 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콜라겐 생성도 하고, 단백질 합성도 하고, 재생도 시키고, 미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잔주름 있는 부위에다가도 조금 더 해주시면 콜라겐 생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음, 저는 여기 위에 이, 주름. 이게 눈썹 깎다가 아, 칼빵을 한번 봤는데 이게 색소처럼 딱 상처가 입어가지고 저는 여기도 해요. 이게 눈두덩이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 있잖아요. 음, 색소 침착이 많으신 분들도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조금씩 해주셔도 옅어지더라고. 여기는 사실 비타민을 잘 안 바르거든, 우리가. 맞죠? 음. 그래서 자, 이제 비타민C까지 하고 나면 스킨 피트니스 이제 바르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 다음 거는 집에서 하면 되죠. 아, 그렇게 바르니까 훨씬 이 기계를 오래 쓰네요. 뭐 급하게 막 끈적하기 전에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바쁘더만. 이게 케어 하실 때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정답이 아니세요. 천천히 이 아이의 기능이 충분히 내 문제점이 있는 피부에 작용을 하게끔 하셔야 되세요. 음, 질문 있는데요. 네. 네, 이 모드는, 비타민 C 모드는 사춘기 아이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드름이 나지 않는 아이들은 해도 되나요? 응. 초등학교 고학년? 여드름이 난 애도 해도 하세요. 돼. 나도 할 수 있겠죠? 여드름 난 애도 피트니스에 비타민C는 여드름을 좀 죽여요. 어. 여드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여드름 대멍이었기 때문에. 어. 다 했어요. C가 또 살균 소독 기능도 하기 때문에 재생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막 화농이 그렇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C 가지고 관리하시면 재생 효과도 나고 흉터에도 좋고. 선생님, 다음 에센스도 그런 식으로 발라요? 네, 아까처럼 한쪽씩 바르고 또 네. 돌리고, 모든 걸 그렇게 바르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손에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음. 그 다음 바르고 하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우리가 피부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목도 해야 되잖아요. 목은 너무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나라지.
목도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리더님들. 여기만 하지 말고 여기까지 다. 사실 더마만 잘해줘도, 피부 진짜 좋아진다고 맨날 요 선생님께서, 아니, 그걸 안 쓰냐고, 그것만 잘해도 피부 진짜 좋아지는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장대에 예전 더마 있잖아요. 그게 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저희 딸이 5살인데 둘째가 맨날 더마 들고 로션 발라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5살이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더마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 옆에 들고 와서 비타민 C 모드로가 덜덜덜덜덜덜 같이 옆에서. 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스킨 에센스 모두 바르셨죠? 발라서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하고 스폰서, 선생님 다 하고 나면 이제 크림까지 똑같은 형태로 바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이제 자면 돼요. 네. 음, 자, 그러면,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리더님들 막 음,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잘 음. 아시죠? 피부의 재생 시간. 응. 잠을 잘 주무셔야지 효과가 100% 나뉘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혹시 비타민 C 앰플 쓰고 다른 앰플 추가로 하고 싶으면 비타민 C 앰플만 비타민 C 모드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스킨케어 모드로 하면 될까요? 네, 비타민 C만 그 이온 모드로 하시고 다른 거는 스킨케어 모드로 다 흡수시키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 자극이 살짝씩 있다 보니까는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강도를 조금 낮추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다 맞죠? 오늘은 설명까지 한다고 시간이 이렇게 되었지. 다음 주는요,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게 같이 하면 뭔가 좀 그러니까 적어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같이 하면 게을러지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 모드로 많이 갖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9시 반부터 요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만 걸리고 같이 하면서 아마 일주일 쓰고 나면 질문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또는 물어볼 때가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더 디테일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도 선생님 들어와 주실 거예요, 아마. 수업은 안 하고 들어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일주일 오늘 했으니까 자, 오늘 했으니까 여러분 언제 또 해야 돼요, 이거를. 오늘 무슨 요일이고 오늘이 화요일이 금요일 맞나요? 금요일 날 해서 막 인증서 보내세요. 오늘 했다 하고. 그래서 이 날짜를 못 맞추신 분들은 그냥 해도 또 해도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병원처럼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므로 상처를 내어서 막 퉁퉁 붓고 막 이게 아니므로 그래서 토일 정도 월 중에 이제 토요일 했어도 괜찮아요. 일, 월 중에 조금 조심하시며 안 하시고 화요일 날 다시 우리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정말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례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지금도 사례는 하고 가지고 계실 거니까. 자, 오늘 질문 다 하셨죠? 또 생각나는 거 다음 주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진짜 전문적으로 우리 봐봐. 이게 그냥 이게 배우는 거랑 이 전문가가 이래 보면 또 문대는 것부터 다르다는 사실 여기 서울도 들어와 계시죠? 죄송해요. 이렇게 문지르고 기계를 사용하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너무너무 꿀팁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푹 주무시고, 오늘 진짜 너무 정보 많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강의도 멋지게 해주신 우리 김미호 리더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관리 잘 하시고, 애프터까지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애프터는 전국방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요, 나머지 남은 거 다 하시고 주무세요. 알겠죠? 하시고 내일 하시면 팩을 붙이셔도 되세요. 내일. 어, 어, 내일은 굳이 샷 쏘지 마시고, 응, 팩만. 응. 팩만 하시고, 팩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스킨 모드 하셔가지고, 프로틴 남은 팩 흡수시키시고, 주무시면 되세요. 또 C 바르고 하시지 마시고, 프로틴 팩 흡수시키시고, 다 흡수했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그 위에 뭐 안 바르거든요. 그럼 조금 비타민 더 C, 부족하다 싶으면 크림까지만 바르시고 이거 주무시면 되세요. 하지 말라고.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내일이 콜라겐 재생의 핫타임이라서 그거 넣어야 되잖아요. 샷. 이거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이거 넣으시고, 그렇지. 그거 딥샷 하려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요 비타민 C 하고 저거 어, 하고 그 다음에 얘로 넣는 거예요. 어. 음. 없으면 프로틴 팩. 음. 자, 됐죠? 또 선생님 해주실 말씀? 오늘 냉장 보관 냉장 보관. 오케이. 차갑게 하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요렇게 우리, 저거 뭐고, 너무너무너무 꿀팁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 가지 꿀팁이 대방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습을 잡으면 피부는 데일리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한번 알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 몰라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죠? 알았다 해서 다음 주에 안 들어오면 또 밀린다. 그거 내 스스로 잘합니다. 그래도 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정보가 많을수록 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는 세팅해서 9시 반 시작해서 10시 반에 딱 끝날 거니까 오늘 스페셜하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 뵙겠습니다. 금요일 날 하시고 애프터 전국방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주신 여러분과 김미호 리더니까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굿나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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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